부모님들께 항상 강의할 때마다 질문에 상대방이 답을 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답할 수 있게 질문하라.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책을 읽어봐라. 책이 이게 2천만 원이었으면 살 거예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저 인생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입니다. 오늘은 사람 산책이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거닐어 보는 시간인데요. 그 사람은 어떤 책을 좋아할지 한번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저 안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한 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아, 저기 계시네. 아,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처음 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책하면 떠오르는 작가 김종원 작가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네,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삶에 나온 영상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나운서님 나온 영상이 되게 더 따뜻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꼭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아주 영광입니다. 아, 저도 진즉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작가님의 마음을 산책하는 사람 산책의 첫 주인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책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서점은 자주 나오시는 분이세요? 제가 서점은 항상 혼자 오는데 이렇게 남자랑 같이 이렇게 저보다 더 큰 분 같이 오는 게 뜻깊은 경험이고 작가님 평소에 책을 어떻게 고르세요? 전 책을 고를 때 책 안에 작가가 무엇을 담았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기 전에 조금 앞부분을 좀 읽어봐요. 아, 네. 읽으면서 작가가 세월을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그리고 제가 만약에 글쓰기 책을 읽는다 그러면 저를 글쓰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책을 읽어요. 글쓰기 나 해볼만 하네? 이게 아니고 난 안 되겠다 이런 책을 읽어요. 왜냐하면 쉽게 해내려고 만드는 책은 좋은 책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람 읽으면 읽을수록 아 이건 어렵게 해야 되는 거구나, 시간이 필요한 일이네, 저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책을 저는 많이 선택합니다. 김정훈 작가와 함께하는 사람 산책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작가님께서는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까요? 자, 그럼 한 권 한 권 좀 찾아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세계문학을 찾아오셨군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코너인데 네. 여기에서 꼭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항상 강의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괴테 책을 읽어봐라 소개하면 부모님의 규모가 많으면 그 순간 온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 책이 하도 클릭을 많이 사시니까. 근데 만약에 100권을 사셨다 그러면 다 읽는 분들은 10%도 되지 않아요. 네. 근데 다 읽어야 또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아쉽고, 그래서 오늘 제가 괴테 책을 2권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어떤 책이냐면 딱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가장 넓은 면을 차지하고 있는 괴테와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네. 아나운서님께서 한 권 들고 저도 한 권 들기 위해서 갖고 오셨어요? 한 권 갖고 네. 왔는데 이 책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아나운서님? 한번 펼쳐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 날짜별로 맞아, 되어 맞아. 있네요. 이게 서간체라서 아무데나 펼치면 그 날마다 다 내용이 개별적이에요. 소설처럼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펼치면 돼. 그날 기분에 따라서. 저는 독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부모님들께서 아이한테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을 주고 애가 책을 받았는데 5분 단위로 놀고 있다. 그럼 아나운서님이 애한테 뭐라고 이미 하셨나요? 네. 이미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한숨 안에 다 읽고 노는 거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독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마지막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내게 시선을 멈출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그런 독서에 가장 충실한 책이 이 책이에요. 제가 괴테를 이렇게 추천한 이유는 여기가 괴테의 제자 에커만이라는 사람이 이 앞부분에 에커만의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책의 프롤로그는 한 장이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계속 넘겨보자. 머리말을. 어유 머리말이 꽤 기네요. 2장, 3장, 4장 끝이 없어요. 들어오는 말이. 이게 왜 이렇게 길까요? 부모님께서 이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뱃속에서 10개월 기다리잖아요. 10개월도 전부가 아니죠. 남편과 결혼을 해서 그 과정까지 다 전부이니까 그 결혼 생활 동안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린 거잖아요. 이 에커만이 괴테를 맞이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가 만난 모든 자기 분야의 천재들은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난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자꾸 천재성이 가져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걸 읽고 나서 이제 책 앞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내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얼마나 소중한 손님처럼 대해야 되는가를 말로만이 아니고 삶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로. 인상적인 대목이 있으셨어요? 71페이지인데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고대 독일 건축술의 작품들을 대하면 그것들이 특별한 상태에서
갑자기 코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네. 그러니 그러한 꽃을 눈앞에서 마주치게 되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하지만 식물의 비밀스러운 내면의 삶이라든지 미묘한 힘들의 움직임과 함께 꽃이 점차 피어나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대하게 되지. 자신이 보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말이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안다. 안다는 말을 좀 되게 싫어하는데 너 이거 읽어봤어 그러면? 그쵸 아는데? 진짜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데 제가 뭔가 정보를 올리면 가장 많이 나온 댓글이 이거예요. 그거 누가 모르냐? 다 알지. 근데 힘들어서 못하는 거지. 누가 못하냐? 이렇게 댓글 남기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말함으로써 영원히 알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진짜 아는 사람은 안다고 말할 시간도 없어요.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130권 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냈는데 모든 책이 다 잘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잘 안 된 책이 너무 많았고 초창기에는 제가 투고 메일을 한국에 있는 출판사 다 보내가 100군데 보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심지어. 네, 정중하게. 네. 정중하게 열받게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베스트셀러 코너에만 보면 모르게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아나운서님처럼 멋지게 정장 입고 지금은 있지만 청바지 입고 뛰었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거를 안 보려고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안다는 말 제외하고 알고 싶어. 저 사람의 가치를 느끼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까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존경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안 보면 결과만 보면 질투하게 되죠. 존경과 질투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괴테와의 대화를 꽂아놓고 다음 책을 한번 또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과 함께하는 사람 산책이 아주 즐겁습니다. 자, 이번엔 저를 인물칸으로 데리고 오셨네요. 어디 있을까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바로 문이네요. 오, 이것도 꽤 두껍죠? 묵직합니다. 네. 오, 제 책의 공통점이 1000페이지 넘는다. 무게가 이것도 1030쪽. 그렇죠. 예. 비싸요. 나의 인생 시와 진실이라는 이게- 제목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면 작가님도 이 책 이 버전으로 읽으신 저 이 거예요? 책을 제가 그래서 하나 준비해왔는데 네. 저는 약간 제가 워낙 예전부터 괴테를 좋아해서 이렇게 더 무겁습니다. 양장이라서. 그러네요. 이 책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받으신 거예요? 괴테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괴테가 살았던 당시에 그때 독일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선진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크게 존경하지 않고 약간 무시했었죠. 근데 괴테는 어릴 때 이런 목표를 가졌어. 어떤 거냐면 내가 독일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괴테는 귀족이 아니에요. 귀족이 아닌데 나는 귀족의 신분을 내가 쟁취하겠다. 열심히 해서. 근데 그러려면 나는 문해력이 필요하다. 나름 목적의식이 분명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다 20대 초반에 저는 괴테 스푼을 쓰면서 다 쟁취했죠. 그 책을 통해서 바이에른 공국의 초대가 돼서 재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책이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유럽에 번역이 되었고 번역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유럽의 그 귀족들이 원문을 읽고 싶어서 독일어를 공부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엄청난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력 그리고 나라의 영향력을 키워낸 셈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소개하면서 괴테의 어린 시절에는 대체 어떤 게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괴테가 10살 전에 5개 국어를 이미 마스터했거든요. 근데 또 말하면 혹하죠. 내 아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모든 아이가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법칙이든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은 달라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100%니까 아이를 위한 그 방법은 60, 70% 맞는데 안 맞는 30%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가 100%좀 느껴져서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내 아이한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내 아이를 좀 더 크게 키우는 부모님께 이 책을 또 한번 괴테와의 대화에 이어서 이 책의 시와 진실 한번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괴테를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대본 진짜 없는데 어떻게 딱 제가 원하는 말씀을 이렇게 네네. 해주셨는데 작가님 이마에 써 있어요. 그래요? 써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계세요. 전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되게 많은 걸 배웠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 저를 안고 괴테가 손자한테 했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종원아, 하루에는 1시간이 24개가 있고 1시간에는 1초가 수천 개나 있단다.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아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괴테가 손자한테 했던 얘기. 전 모든 메시지는 이해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말한 음성이 아니고 네. 내가 무엇을 이해했느냐. 저한테 어떻게 도착했냐면 1분의 시간이 있으면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1분이 작다고 안 할 핑계로 대지 말고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전 초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10분 남았네? 10분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을 읽다 가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괴테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라서 여러분도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도 힘들지 않게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지금 사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직접 작가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산책이다 보니까 현장 소음이 좀 들어가고 있는 점, 특히 서점 소음이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괴테와의 대화도 그렇고 괴테의 자서전, 나의 인생, 시와 진실도 그렇고 정말 부모님이 읽으면 딱 좋은 그런 책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반대로 괴테를 만나고 나서 나는 이런 일은 안 할 거야 혹은 이런 말은 안 할 거야 뭐 이런 다짐도 하신 적이 있어요. 괴테 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지혜롭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산다는 게 바쁜 일상에 살고 있지만 언어를 바꿈으로써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 삶에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한 게 요즘에 책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럿이 같이 모여서 읽는 건데 괴테도 독서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식탁 대화를 했어요.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대신 요즘에 한 것 좀 다른 게 뭐냐면 직업이 다 달라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비유해서 같은 책을 주지만 다른 곳에 줄치는 사람들 그래야지 내가 왜 쳤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괴테는 앉아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왜 다른 곳에 줄쳤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는 데 집중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말하는 것은 소득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빚만 되지. 근데 들음으로써 놓은 다음에 오전에 그렇게 시작 대화를 하고 저녁에 마차 산책을 떠났죠. 따놓으면서 이제 들었던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게 독서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특히 괴테와의 대화, 괴테 자서전 책 소개를 받으면서 이 한 인물과 친밀해진다는 건 너무 소중한 재산이구나. 이거 좀 닮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책을 발견했을 때 산다면 상위 20% 안에 드는 거고 읽기까지 한다면 5% 안에 드는 거다. 그래서 읽기만 해도 5%예요. 너무 근데 안 읽고 막 커피만 마시고 이렇게 책거 아끼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싼 게 책이고 맞아요. 전 책이 이게 2천만 원이면 전 살 거예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제 인생을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 인생 책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요즘 반려견 이런 거 있잖아요. 반려견, 반려묘 반려책이 필요하다. 맞아요. 이 책 힘들 때마다 아무 때나 꺼내보면서 내 마음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을 내 옆에 모시는 일이기도 하고 사람 산책, 괴테 자서전까지 만나봤습니다. 한두 권 더 소개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 책은 또 이렇게 꽂아놓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책을 찾아가 볼까요? 근데 이 코너에 있었는데 네네. 한번 어디 있나 보시겠어요? 책 제목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책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품절이 된 것 같아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한번 제가 꺼내서 알려드릴게요. 네. 제목이 홀로 사는 즐거움. 예. 법정 스님의 책인데 네. 네, 이 책은 할머니께서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저는 책은 가족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또 저 할머니 또 딸 아들들이 다 좋아하는 책이에요. 저한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정 스님 책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져. 차분해져. 저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책이 있었어요. 엔토 슈사쿠 책을 좋아하셨는데 청소년기만 해도 아버지는 왜 이런 책을 읽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엔토 슈사쿠의 침묵을 읽고 나니까 이래서 아버지가 좋아했구나 해서 가족을 따라가는 그 느낌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내가 예전에 읽었던 문장이 좋은지는 알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이거였구나.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그냥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전 깨달음 생각하는데 독특한 문장이 보여요.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 어떻게 또 잘 찾아냈어? 네, 이건 대본이 없는 건데 이건 보자마자 아는 사람은 알아요. 네네. 아는 사람. 이거 진짜 멋진 문장이다. 이거 쉽게 쓸 수 네. 없는 문장이죠. 이 문장을 보면 너무 전율이 돋아서 너무 아름답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수하여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는 것이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 사유인데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네요. 이건 정말 보석처럼 아름다워서 오, 보석함이 네. 담아준 문장인데 이건 진짜 필사하면 딱 좋은데 이걸 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내가 저 무리에 안 섞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왜 혼자 있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난 너무 외로웠대. 약간 강박이 있죠.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고 혼자 있지 못하는 게 외로운 사람이다. 혼자 있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다. 뭔가 하고 있으니까. 아이도 마찬가지. 어디 아이들이 유아원 유치원 가면 혼자서 뭔가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걱정해. 혼자서 뭐 하는 거야? 니네들 같이 안 놀아주고 뭐 하고 있어? 그럼 혼자 있으면 머쓱해져. 혼자 있으면 안 되나? 항상 같이 있어야 되나? 싫은데? 나 지금 이거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구석에 혼자 있으면 자기만의 구석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생각하시고 한 문장 한번 남겨볼까요? 네.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리라.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되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면 된다.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이런 도리를 이 봄철의 꽃한테서 배우라.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서 예 스승은 다시 말한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꾸미지 마라. 있는 그대로가 좋다. 여기에서 말한 일 없는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일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 일에 눈 멀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자유로워진 사람을 가리킨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마라. 아름다움이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 모습 그대로가 그만에 지닌 그 특성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철없는 사람이 꽃철에 철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내 곁에서 꽃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이걸 제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30년 넘게 KBS라는 직장에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나운서답게 일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회사를 떠나고 나니까 이제 저는 김재원답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로움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즐거운 일을 하고서 돈도 주네? 이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이게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엮여 있는 것은 풀기 위해서 엮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가능성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 또 홀로 사는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책을 또 한두 권 소개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엔 시 베스트 코너로 왔네요. 여기에 누워있는 책은 아닌 모양이죠? 이게 워낙 오래된 책이라서 네네. 제가 이럴까봐 또 계속 준비했지만 네. 문지사와 창비사 시집을 되게 좋아해요. 예. 좋아하는데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문지사도 그렇고 창비사도 그렇고 한결같은 얼굴을 지켜낸다는 게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시집이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는 문주가 하나는 창비네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한민복 시인인데 네 아시죠? 네. 이 문장 정말 좋아요. 이거를 전 지금 이해해요. 네. 이때는 그냥 멋지다. 이제는 아름답다.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네. 경계에 선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고 꽃은 왜 거기서 피어나는가, 왜 그게 아름다운가, 향기로운가, 이걸 알게 되는데 이 한민복 시인을 제가 어려웠을 때 씻을 때는 항상 어려웠어요. 열심히 쓰는데 왜 난 하루에 라면 하나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때 제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코너 앞에 서 있을 때도 오는 차비만 들고 왔어요. 갈 차비가 없었어요. 심지어. 네, 걸어갔어요. 올 때 지하철 타고 걸어서 한 몇십 시간 동안 걸어갔어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 지금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할 때 아나운서님도 강의 멀리 가면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멀리 가면 돈을 적게 주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12시간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고 생각한 것을 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쓴 거는 나만의 글이니까 나만 본 거니까 나는 여행 가면서도 나만 본 걸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제가 한번 어떤 걸 소개해 주시냐면 한번 낭독해 볼게요. 좋아요. 이 시는 개를 먹다라는 시인데 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해보자고 잘할 수 있다고 앞뒤로의 생활이 딸리면 좌우 옆으로라도 빨리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음을 가훈으로 한 쭈꾸 콜티퍼 같은 개를 먹는 새벽 뼛속에 살을 숨기고 살아가는 개가 뼈에 살을 붙이고 살아가는 내가 파먹는다. 뼛속에 살을 숨기고 살아가는 족속들은 왠지 슬프다는 생각에 젖어 그 슬픈 족속을 안주로 뼈에 쌀 한 가마니 무게의 살을 단 생활이 소주에 젖는다. 이게 또 마지막 문장이 되게 아름다워요. 마지막 문장이 슬프게 살아 간이 저절로 배어있는. 한민복 시인은 일상의 발견이 탁월하세요. 이 뼛속에 살을 숨기고 사는 개. 나는 뼈 밖에 살이 있고 개는 뼈 속에 살이 있고 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개들이 이렇게 호주 안에 있잖아요. 개들은 평생 서로 살을 만질 수 없겠구나. 안아볼 수 없겠구나. 이것도 네. 한 차원이네요. 네, 이걸 읽고 그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각자 체온이 있고 삶의 방식이 다른데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다 사라졌네 생각이 들고 허무하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간으로 배어있다. 나의 간으로 소금과 설탕처럼 나만의 가질 수 있는 간으로 이 시간이 준 선물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삶이 더 농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제가 베스트셀러 코너 앞에서 거의 울듯이 왔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나는 아주 유명해져서 유명인이 추천하는 책 코너 출연할 것이다. 근데 그게 한 거의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꿈을 이루어내셨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네. 지금도 되게 아름다운 말씀. 뭐 결이 맞으면 비슷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요즘에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책을 읽는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또 하나, 글을 쓰는 사람도 별로 없어. 저는 명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사의 삶을 살면 명사는 구속처럼 따라온다. 근데 글을 쓰면 작가가 되는데 작가가 되고 싶을 때만 하고 글은 쓰지 않아. 그럼 네 힘색이 필요해질 뿐이지. 그렇게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워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럼 어려워. 명사로 물어보니까. 근데 넌 뭘 할 때 사랑을 느껴? 하루 종일 뭘 할 때 기분이 좋아? 그게 사랑이야. 질문의 철학. 네, 질문이 바뀌면 답을 얻어낼 수 있어. 그래서 질문에 상대방이 답을 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네가 잘못 질문하고 있다. 상대방이 답할 수 있게 질문하라.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형 질문이네요. 내 삶을 맞아요. 반영하는 질문. 네, 그리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둘의 소통할 수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집이 한 권 더 있어요. 네. 네, 이 시집은 네, 제목만 봐도 우연을 기댈 때도 있었다. 네, 이 제목이 역시 아름다워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연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집은 시를 쓴 사람의 몫이 아니고 해석하는 자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변주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해설이 있는데 해설은 참고만 하시고 근데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집어들고 읽어보시면 그때서야 이제 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줄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을 품고 있으니까. 노력 100%로만 이루는 꿈 성공은 없다고 봐요. 노력에 우연이 가미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저는 항상 잘된 분들을 만나면 대단하세요 그러면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강조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겸손은 난 진짜 운이고 그리고 내가 내 성공을 운이라고 얘기해야 더 노력할 수 있어요. 난 운이니까 이 다음엔 운을 좀 제외해야지 내 실력대로 해야지 하면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의 성공을 보면서 운이라고 하면 난 더 안 되겠죠. 남은 제대로 해도 된 거고 난 운이 되게 좋았어. 남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나 열심히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삶인 것 같은데 또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젊은 날의 결. 그날 해양동집 하루 종일 눈 내리다 말다 했다. 남산 언덕 눈 쓴 전나무들 보이다 말다 했다. 전나무 속에 숨어있는 전나무 하나 그리워하다 말다 했다. 위험하게 살아라 니체가 말했다. 난로 위에서 주전자 무례하며 끌었다. 노래로 사는 게 가장 위험하게 사는 것. 노래 끊기면 잦아들 뿐. 마지막으로 숨 한 번 푹 내쉬고 물이 잦았다. 노래는 난로 위에서 주전자가 환한 도처럼 타올랐다. 난로 위에서 주전자가 타오르던 학창 시절도 생각이 나요. 아, 네. 아, 지금 배고플 시간이죠. 네. 이걸 제가 오늘 다시 읽었어요. 읽으면서 나한테 어떤 느낌인가 생각했는데 이 제목이 젊은 날의 결이잖아요. 다 젊은 날은 다 다르게 살고 있겠지만 여기 눈이 내리다 말다, 그리고 보이다 말다, 그리워하다 말다. 이게 저는 인생과 닮지 않아서 생각이 드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맞습니다. 눈이 길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 노래는 난로 위에서 주전자가 환한 도처럼 타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만의 바다에서 항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주전자가 배고 그 밑에 있는 난로가 바다고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삶을 정말 깊게 사시고 그러면 시를 읽을 때 눈물이 나요. 내 얘기 같으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모든 시 두 권의 시집에 있는 시는 정말 삶으로 쓴 시라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여러분 자신한테 좋고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한테 또 추천해 주시면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삶의 위안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피곤하고 지친다 생각하시면 살짝 우연에 기대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누군가와의 갈등으로 힘드시다면 그 경계에 꽃이 필 거라는 믿음도 가져보시면 또 이렇게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계셨네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뭐든 하기 전에는 굳이 해야 될까 생각이 드는데 하면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약간 힘들어 보여도 시작해 보시고 시작하면서 또 고난이 있어도 한번 견뎌보자 생각하시면서 사는 게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연초가 오고 있고 1년이라는 제목 한번 정해 보셔서 그 제목대로 살아보자 생각하시면 1년이 되게 아름답고 농밀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책 중에서 전 일단 한 권을 사가기로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기 제 책이 네. 한 권 보이네요. 네, 저 책 찾으러 가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 알겠습니다. 산책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책을 읽었더라면 내가 좀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책이 있으세요? 이거예요. 제가 25살 때까지만 읽었어도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 저랑 전혀 맞지 않는 직업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돌아서 글쓰기와 그림에 50년이 걸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상실의 시대 주인공 기숙사 선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읽을 책을 고를 때는 죽은 지 30년 이상 된 작가의 책을 고른다. 그러면 이 책은 나의 인생 책이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등단 안 준 한 2년 돼가지고 그러시구나.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저는 안녕하십니까. 책과 삶 사람 산책의 김재훈입니다. 오늘은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나와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그분들은 어떤 책을 왜 읽으신 걸까요?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책과 삶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에 서점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제가 네. 좀 책 읽는 걸 많이 좋아해요. 아, 네. 실례지만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에는 수학 선생을 하다가 아. 요즘은 민화 작가로 활동하고 아, 있습니다. 민화 작가요? 네.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혹시 만약에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때 그 책을 읽었더라면 내가 좀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책이 있으세요? 이거예요. 이 책. 아, 예. 이 책.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네. 이 책을 만약에 선생님이 10대나 청소년기에 읽었더라면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 저랑 전혀 맞지 않는 직업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돌아서 글쓰기와 그림에 대한 길에 오는 길이 너무 50년이 걸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수학을 뒤로 하고 민화를 선택하신 거 보면 네. 삶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 그림 얘기니까 미술관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으신가 봐요. 네. 민화는 뜻그림이라서 네. 민화 설명을 해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아, 그렇죠. 제가 한국전통민화협회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쭤보시고 하시는 분한테 설명해 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예. 행복해요. 민화의 매력을 설명하신다면? 우리 민화 속에는 선조 때부터 이어온 모든 인문학이 다 들어있어요. 생활 인문학이. 그림을 보면 요즘은 뭐 멸종된 동물, 식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 이런 변천사가 다 보이는 게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그 옛날 선조들의 생활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의 인생 책은 이거다 하는 책이 있으세요? 저는 체게바라 평전. 아, 좋죠. 체게바라 평전을 제가 진짜 한 25살 때까지만 읽었어도 안타까웠어요. 네, 그만큼 좋았다라는 네, 뜻이네요. 네. 오늘 인생 이야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근우라고 하고요. 네, 네.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어떤 일 하셨었는지 잠깐. 주로 이제 무역일 아. 조금 예. 아유, 선생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왠지 책을 많이 읽으실 것 같은 아이, 느낌이.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오늘 책을 한 권 고르셨나 봐요. 네네. 네, 인구와 부 네네. 어떤 마음으로 이 책 선택하셨어요? 그 세상이 워낙 지금 빠르게 변하니까 거기에 도쫓아가는 것 같아서 책으로서 알고 싶어서요. 네, 평소에 책 많이 읽으세요? 그냥 어쩌다 읽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책만큼은 꼭 읽어보세요 하고 추천하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본 게 송길영 작가의 그 시대예보 저희 딸들한테 주로 좀 읽히고 싶은 얘기 아닌가. 왜요? 어떤 마음? 글쎄 세상이 자꾸 빨리 변하니까 네. 좀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모든 게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먼저 해야 그런 마음에 날씨를 예보해 주듯 누군가 네네. 미래 시대를 좀 예보해 줬으면 하는 네네. 마음도 있으시고 그 그렇죠. 시대 예보라는 책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네네.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책 읽고 또 즐거운 시간 네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대한민국 육군 장병이시네요. 네, 성함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강형문이라고 휴가 나오셨어요? 네. 며칠? 6일 정도. 근데 그 휴가의 소중한 시간들을 서점에서 쓰고 계시네요. 책을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책 읽으셨어요? 최근에 무라카미 하루키 네. 색채가 없는 네네. 다자키스쿠로시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를 읽었었어요. 하루키 책 중에서 이 책이 최고다 하는 책이 있으세요? 일단 노르웨이 숲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군대 가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 문예창작
아, 역시 좀 남다르시구나. 그러면 문예창작을 전공하게 만든 책이 있으세요? 그것도 이제 하루키 책이었어가지고 중학교 때 처음 상실의 시대 버전을 네. 읽었었다가 이제 작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과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야의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키 같은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오,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책은 나의 인생 책이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인생 책은 파울리오 코엘료라는 작가의 연금술사가 제일 이제 어릴 때 읽고 성인 돼서 읽고 계속 손에 잡힐 때마다 읽었는데 그 책은 읽을 때마다 계속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나이가 달라지면서 그 책에서 느끼는 점이 계속 달라져서 그 책은 한 번은 꼭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키의 상실 시대도 그렇고 코엘료의 연금술사도 그렇고 저희가 젊은 시절에 읽던 책인데 사실 시대가 흘러도 명작은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상실의 시대 주인공 기숙사 선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자기가 읽을 책을 고를 때는 항상 죽은 지 30년 이상 된 작가의 책을 고른다. 오래된 책들을 좀 고른다는 말을 듣고 그게 좀 재밌어서 저도 왠지 좀 약간 고전이나 오래된 책들이 좀 손에 많이 가더라고요. 20, 30년 이상 살아남은 책들에 손이 네. 간다는 네. 말씀이네요. 아유, 오늘 소중한 얘기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부대로 복귀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나라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급이 상병 네, 강형문 상병 나라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보러 왔나 봐요. 네. 몇 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고, 참 좋은 나이네요. 사실 공부하기 바쁠 텐데 그래도 책 틈틈이 읽어요? 네, 최대한 읽으려고.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어른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사바사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다. 네. 그러면 혹시 주변의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꼭 읽어봐. 한강 작가님 책은 무조건 읽어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니까 한 번쯤은 꼭 읽어라. 네, 어떤 진짜 책이든. 재밌어요. 네, 네. 우리 친구는 어떤 책? 저는 수레바퀴 아래에서 아, 네. 이름만 했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약간 소설 내용이 저랑 공감도 많이 되고 하는 것 오. 같아서 재밌게 읽었어요. 그게 그 나이 때 읽고 내 나이 돼서 읽으면 느낌이 또 달라진다? 또 에거서 크리스티 작품 한번 읽어보면 아, 그쵸. 아저씨도 어렸을 때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 많이 읽었어요. 확실히 생각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책에 몰입할 수도 있고. 네. 네, 좋아요. 우리 친구는 어떤 책? 지구별 인간이요. 어떤 의미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책은 이래서 꼭 읽어야 한다. 할 말 있어요? 자신만의 생각을 좀 더 폭넓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다서. 벌써 생각이 폭넓어졌어요. 네, 우리 친구도 한마디 하면? 자기 세계를 더 만들어낼 수 있고 자기의 주장을 좀 더 잘 펼칠 수 있을 것 네,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답다. 우리 친구.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표현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표현이 좋다고 풍부해졌어요. 네, 우리 친구는? 저처럼 멍청해지고 싶지 않으면 책을 많이 읽어요. 아유, 똑똑해 보이는데 왜 그래요? 네. 저희 인터뷰한 내용 유튜브 책과 삶의 영상 올려도 괜찮겠어요? 네, 공부하느라고 힘들 텐데 책 열심히 읽고 책에서 위로받고 또 훌륭한 사람 되기를 응원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보고 계신데요.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나이에는 은퇴를 했고요. 네. 등단한 지는 한 2년 아, 돼가지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오늘 또 무슨 시집이 있나. 퇴직 이후에 시인으로 등단하시는군요. 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평소에 어떤 책 많이 읽으세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좀 정서적으로 좀 차분해질 수 있는 시집 쪽으로 많이 이제 손을 네. 그럼 혹시 본인 시 가운데 한 편 외우고 계신 거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짧은 시로 네, 할게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네. 그런 가을 유영수 그냥 걸었어 그냥 걸어보고 싶은 전화 그냥 걸었어 그냥 걷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 가을입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죠. 네, 네. 아이, 마음 아주 잘 표현해 주셨네. 혹시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네.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좀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좋아하는 시 있으세요? 뭐 서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다음에 다화상 서점에 자주 나오시는 모양. 시협이 시인협회가 바로 몇 개 있어가지고 네네. 지나가는 길 항상 시협 사무실 오고 가실 네네네. 때 은산 서점을 빌리시는군요. 유영수 시인님 시 많이 모아서 또 멋진 시집 발간하시기를 저희가 마음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cuse me, ma'am. Can I interrupt you? Just we are making semi-documentary. Yes. If you don't mind. No, I don't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How often do you come to the bookstore? Once a week. Oh, really? I like books.
How many can you guess in a year or in a month? Maybe one in 1 week, 2 weeks, one book. Oh, great. Can you recommend anything? Do you have any books for I you have. to recommend? Oh, sure. I have one Great, great great. one. Secret, Ah, Secret. you Yeah, know I it? know it. Why did you like this one? because it helps me grow, meditating and vibrating with the universe. Okay, I so try to do you that. you adopted this wisdom Yeah, to your life. exactly. Yeah, great, great. It's really great. Okay, so can you show me? Yeah. What's your name? Sandrine Sandrine. and French. And French. Okay, Ye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e your welcome. Thank you. 책 읽으시는 분들, 책 고르러 오신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인터뷰 부탁드렸는데요. 사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향형이어서 인터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말씀해주신 몇몇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점을 찾았다는 건 책을 좋아한다는 뜻이고, 책을 좋아한다는 건 책이 나를 만든다는 걸 인정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서점 거닐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